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젊은 부부에게 너무 희소식인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 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전세 자금융자 역시 저금리로 지원해주기 위해 나온 제도인데요. 파격적인 저리 대출로 주택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의 대출 제도로 보여진답니다. 이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혼인은 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있는 분들도 대상이 된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는 요즘 젊은 분들로 인해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내놓고 있으니 많은 젊은 분들께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감 없이 신혼을 편안하게 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본답니다. 요즘같이 금리가 불안정한 시기에 5년간 고정금리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매우 좋은 조건으로 보여지는데요.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으면 아이 한 명당 대출금리가 0.2포인트 인하되고 대출 기한도 5년을 더 연장해 준다고 하니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자격 기준이 중요한데요. 자격 기준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는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인 분에 한해 지원이 되고 주택을 구입할 시 9억 원이 초과하지 않는 주택에 한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답니다. 또한 소득별 금리 기준이 다 다른데요.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6%에서 2.7%, 8,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2.7%에서 3.3%의 금리가 지원된다고 해요. 전세 자금의 경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 자산 규모는 3억 600만 원 이하인 분에 한해 지원이 되는데 전세금은 소득권 5억, 지방 4억이 넘지 않는 선에서 지원금은 최대 3억까지 지원이 된다고 해요. 이 역시 소득별 금리 적용 기준이 다 다른데요. 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인 분은 1.1%에서 2.3%가 적용이 되고 소득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2.3%에서 3%로 적용이 된다고 해요. 이 제도는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되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 예정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또한 출생아가 있는 경우 말고 앞으로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희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총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필요에 따라 부모의 도움을 받고 결혼할 수도 있게 되었는데 그동안은 5천만 원 이상을 부모에게 지원받았을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어서 잘못 지원받을 시 양도세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부모에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결혼을 계획하고 계신 많은 청년분들께서 신혼의 시작을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순조롭게 잘 시작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랍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다들 너무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으니까 국가에서 여러 가지 완화 정책을 쓰고 있는 듯 한데요.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이 되고 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부터 혼인 신고일 전후로 각 2년 내 증여받은 경우가 해당이 된다고 해요. 또 달라지는 제도가 하나 더 있는데 예전에는 부부 합산 주택 청약을 한 번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 부부 각각 1회 총 2회로 늘리고 동일 일자의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각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해요. 이것은 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내년 3월까지는 실행될 수 있도록 할 정부의 계획이라고 한답니다. 또한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은 하반기에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이 된다고 해요. 모쪼록 많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으로 인해 청년 세대가 자립을 하는데 국가에서 내놓는 많은 정책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랍니다. 기금 대출의 대표격인 디딤돌 대출의 경우는 금리가 연 2.45%에서
3.55%로 저렴한 편이었지만 대출 대상 주택이 5억 원 이하 신혼부부 자녀 2명 이상일 경우는 6억 원 이하로 제한이 되었고, 또 소득 요건도 6천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소득 8,500만 원 이하여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웬만한 맞벌이 부부는 대출 받기가 매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올해 초 흥행한 특례 보금자리로는 소득에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주기는 했지만 금리가 연 4%대로 높아서 부담감이 컸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의 집을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었잖아요. 9월에 조기 마감되긴 했지만요. 그런데 신생아 특례 대출은 이 모든 상품의 장점을 한데에 모은 것으로 소득 요건이 많이 완화되고 금리도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주택을 마련하려고 계획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좋을 것으로 보여진답니다. 대출 신청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상품은 시중은행에 가셔서 기존 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대출 신청을 하시면 되시는데, 이 과정에서 은행은 소득과 출산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될 것이랍니다. 기존 아파트가 있다면 바로 주택자금을 빌릴 수가 있고요. 반대로 분양 중인 아파트라면 중도금 대출까지 건설사가 주관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마지막 잔금 대출 때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만약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다면 잔금일이 상품 출시일 이후라면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기존의 주택 대출이 있다면 신생아 특례 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출 갈아타기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해요.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2023년 1월에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되고 2022년 12월에 출산한 가구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할 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있답니다. 조건이 좋다 보니까 이를 악용하려 생각하고 싸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그 집을 내어주고 또 다른 집을 한 채 더 사려는 갭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국가에서 갭 투자를 못하게 세부적인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해요. 내년 1월이 되면 정확한 설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됐을 때도 추가로 집을 사는 것을 금지했고, 또 만약 추가로 집을 샀을 경우 6개월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 받은 것을 상환하도록 했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 역시 대출 조건이 좋은 만큼 실거주 요건과 추가 주택 구입 금지 같은 부대 조건이 따라 붙을 것으로 보여진답니다.